자, 지금까지 플렉스의 기본 문법에 대해서 공부들 하시느라고 아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문법들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제 프로젝트라든가 또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위주로 이제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크게 이제 세 파트로 해가지고 처음에 기초 부분, 이제 어떤 맛보기 부분부터 해서 그 다음에 액션 스크립트 문법, MXML까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크게 세 가지 구분으로 이제 여러분들 공부를 해오셨는데 자 이제 우리가 그 중에 이제 오늘 첫 번째 프로젝트 활용에 관련된 그 첫 번째 내용 중에 여러분들이 아마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데이터를 연동하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실제 여러분들은 어떤 서버를 운영하시거나 아니면 호스팅 업체를 통해서 웹사이트를 운영하실 때 내가 만든 이 플렉스를 어떻게 서비스를 해줄 것인가. 바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여러분들 이것을 사용하기를 원하실 텐데요. 자, 아무래도 이제 이것은 이제 우리가 클라이언트와 서버라고 하는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들은 이제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해오셨던 어떤 문법 위주의 내용들은 주로 이제 클라이언트 측, 그죠? 서버와는 관계없이 클라이언트 측에서만 이루어졌던 어떤 이제 그런 방법이었다면은 이제부터는 이제 서버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은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사용할 서버라고 한다면은 주로 아무래도 이제 이 플렉스와 가장 궁합이 많이 잘 맞아떨어지는 아무래도 이제 이 톰캣이라든가 이런 자바 계열, 자바 계열의 이런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서버를 많이 이용을 하시게 될 텐데요. 아, 일단 이 서버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웹 서버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것이 아파치라든가 이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버전이죠. 아파치라든가 또는 톰캣이라든가 자, 톰캣이라는 것은 원래 웹서버는 아니었지만, 자, 요즘에 이제 버전업이 되면서 웹서버의 기능도 간단하게 갖추고 있는 일종의 이제 컨테이너 개념인데요, 요거는. 그래서 이 톰캣이라는 것은 자바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컨테이너입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라는 것은 무언가를 담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바로 만든 프로그램을 컴파일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제공해주는 컨테이너예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원래 이제 그런 기능밖에 없었는데 이것이 이제 버전업이 되면서 간단한 웹서버 기능까지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아파치와 톰캣을 같이 여러분들이 운영을 하시거나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아파치 가지고만 하시거나 아니면 톰캣을 가지고 운영을 하실 수가 있겠고 특히 자바라는 언어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램을 서버 측 프로그램과 연동을 하신다면은 아무래도 톰캣이라는 이 웹서버가 가장 어울리지 않을까 또는 무난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이제 실제 또 회사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쓰이고 계신 뭐 여러 가지 그 웹서버들이 많죠.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와스라고 보통 이제 통칭해서 와스라고도 많이 부르거든요. 이게 웹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서버라고 해가지고 뭐 주로 이제 회사에서는 아무래도 비싼 돈을 치르고 이제 구입한 이제 그런 웹 서버들을 많이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웹 로직이라든가 또는 뭐 웹스피어라든가 또는 뭐 제우스라든가 뭐 이런 우리나라에서 만든 티백스에서 만든 제우스라는 웹 서버도 있죠. 이런 기타 등등. 그래서 상당히 많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그 웹서버로서 여러분들 운영을 하고 계실 텐데 결국 사용법은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그렇죠. 웹서버의 기본적인 개념만 알고 계신다면은 어디에서든지 사용하시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특히 이 플렉스에서는 따로 여러분들이 웹서버를 설치하지 않으시면은 JRun이라고 하는 이 웹서버를 기본으로 설치를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이 JRun이라는 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설치를 해보실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톰캣이 아마 여러분들 가장 많이 쓰이는 웹서버가 또 특히 처음에 입문하시는 분들한테도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이 톰캣이라는 웹서버일 테니까 자, 이 톰캣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단은 데이터 연동하는 방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일단 전체적인 줄거리를 한번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간단한 실습을 통해서 몇 가지 이제 연동하는 방식들을 좀 정리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간단한 또 프로젝트, 꽤 복잡한 프로젝트 말고 간단하게 연동할 수 있는 프로젝트 하나 여러분들이 한번 실습을 해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좀 하겠습니다. 자, 일단 데이터 연동하는 방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크게 일단 데이터 연동하는 방법에는 일단 두 가지로 크게 나눠보시면 돼요. 크게 두 가지예요. 자, LCDS를 쓰느냐, LCDS를 쓰지 않느냐. 두 가지로 일단 나눠보시면 됩니다. 자, 이 LCDS라고 하는 것은 제가 초반에 그 맛보기 과정에서도 한번 설명드린 바는 있는데,
자, 요거는 이제 라이브 사이클 데이터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이것이 그 플렉스 2.0 버전, 바로 이전 버전이죠. 그 이전 버전에서는 요게 이제 플렉스 데이터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사용됐던 그런 기능이었습니다. 그래서 플렉스 데이터 서비스라는 그 기능이 좀 더 업데이트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그 이름이 좀 변경이 되면서 라이브 사이클 데이터 서비스라는 이런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다. 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 라이브 사이클 데이터 서비스라는 게 뭐냐면은 요거는 이제 좀 더 데이터 연동 방식을 좀 쉽고 다양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컴포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설치를 하시게 되면은 좀 더 이제 그 우리가 자바라든가 어떤 특정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일반적인 범용 방식이 아닌 어떤 특정 프로그램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특히 여기서 이제 자바가 되겠죠. 그런 방식을 우리가 쓸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또 서비스 중에 어떤 출력 결과를 얘는 또 PDF로 출력할 수 있는 또 그런 장점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이 LCDS를 설치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그것을 여러분들 밑에 표를 보시면은 이제 그거를 좀 정리를 해 보실 수 있는데, 일단은 크게 두 가지 서비스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구분을 해봤어요. 그 두 가지 서비스 측면에서 플렉스에서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제공하는 서비스에는 크게 두 가지 측면의 서비스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가 RPC 서비스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데이터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자, 일단 RPC 서비스라는 거, 일단 RPC라는 거 자체가 뭘까? RPC. RPC는 이제 요거는 약자를 찾아보시면은 리모트, 리모트, 그 다음에 프로시저 콜, 프로시저, 프로시저 콜 이라는 약자를 갖고 있는, 자, 바로 요런 얘기인데, 자, 이 리모트라고 하는 것은 원격이라는 얘기죠. 원격. 원격. 프로시저는 일종의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프로시저, 리모트 프로시저라고 하는 것은 현재 내 컴퓨터에 있는 함수가 아니라 다른 컴퓨터에 있는 프로그램에 있는 그 함수를 호출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하면 여기에는 A라는 컴퓨터가 있고 여기는 B라는 컴퓨터가 있을 때, 자, 그럴 때 여기에 이제 가라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치겠습니다. 가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가라는 프로그램에 어떤 기능이 없는, 어떤 없는 기능을 만약에 다른 컴퓨터에 나라는 프로그램이 그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기능을 나라는 프로그램으로부터 우리가 서비스 받을 수 있다는 얘기. 다시 얘기하면 나라는 프로그램의 함수를 원격으로 호출하겠다는 얘기. 원격으로. 그렇죠? 바로 이것이 RPC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컴퓨터에 있는 프로그램에 있는 함수로 호출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바로 RPC인데, 이것과 조금 대조되는 기능이 바로 IPC라는 개념이죠. 자, IPC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여러분들이 플렉스에서는 거의 쓰실 일은 없겠지만, 이거는 같은 컴퓨터 안에서 서로 다른 프로세스끼리, 서로 다른 프로그램들끼리 필요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또는 함수를 호출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그렇게 별로 많이 사용이 되지 않는다고 우리가 볼 수는 있고, 실제 이제 가장 많이 쓰는 부분이 이 RPC거든요. 근데 이 RPC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서로 다른 컴퓨터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컴퓨터이기 때문에 다른 컴퓨터들끼리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서는 어떤 철저한 규칙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로 이제 그런 규칙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대표적인 규칙이라고 한다면 이제 인터넷망을 이용한 이제 웹 서비스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바 쪽으로 전문적으로 해보시는 분들은 이제 자바에 RMI라든가 이런 기능들이 있어요. RMI라든가 또는 콜바, COR, 콜바라든 BA, 콜바, 또는 이제 MS,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컴플러스, 비컴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하는데, 자, 이런 규약들이 있습니다. 이런 규칙들을 통해서 서로 다른 컴퓨터들끼리도 이제 서로 다른 컴퓨터에 있는 프로그램들끼리도 이제 서로 함수를 호출하거나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RPC다.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RPC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RPC 서비스에는 크게 세 가지 기능을 수행할 수가 있는데요. 그 세 가지 서비스가 뭐냐면 바로 HTTP 서비스와 웹 서비스, 그 다음에 리모트 오브젝트라고 하는 세 가지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사용하는 프로토콜에는 이제 각각 이런 HTTP, 즉 인터넷망을 이용한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HTTP와 HTTPS라는 게 있는데 이 S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이제 보안 관련해서 보안 규칙을 좀 더 적용한 그런 접속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프로토콜에서. 자, 그리고 얘네들이 사용하는 데이터 형식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HTTP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XML 형식이 있고요. 웹 서비스 같은 경우는 XML과 XML을 좀 더 그 특별한 규칙에서 사용할 수 있는, 특별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우리가 이제 그 만든 것이 소프라고 하는 그런 규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모트 오브젝트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이제 객체를 가지고 우리가 주고받는 방식인데, 그래서 요거는 데이터 포맷 자체가 조금 색다릅니다. 얘는 AMF라고 해서 요 밑에 간단하게 약자가 나와 있죠. 그래서 액션 메시지 포맷이라고 이제 이렇게 이름이 붙은 바로 그런 내용으로. 그러니까 일종의 여러분들이 자바라는 언어의 어떤 객체를 이용한, 예? 특정 언어의 객체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형식, 그 데이터 형식을 얘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도 보시면은 이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하면은 HTTP 서비스는 아무래도 인터넷망이다 보니까 예, 뭐 거의 모든 애플리케이션에서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ASP라든가 JSP, PHP, 뭐 XML 또는 뭐 요즘에 뭐 단넷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얼마든지 다 예,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웹 서비스는 뭐 웹 서비스가 가능한 어플리케이션. 자, 이 웹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예, 이건 제가 말로 설명하기가 사실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은 깊은 내용인데, 자, 이거는 서로 다른,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인터넷이라고 그러면은 그 대상이 서버와 사용자, 일반 사용자와의 관계를 우리가 보통 많이 얘기를 하죠. 서버와, 그러니까 일반 뭐 서버와 일반 사용자. 자, 근데 웹 서비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웹 서비스는 서버와 서버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버와 서버끼리 어떤 특정 서버의 부족한 기능들을 서로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그런 서비스를 웹 서비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그런 웹 서비스에 대한 이제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예,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리모트 오브젝트는 이제 자바 빈즈라고 해서 자바 프로그램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자바를 해보신 분들만 좀 이해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바 빈즈는 자바 언어로 만든 일종의 컴포넌트 예, 프로그램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RPC 서비스에서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연동 방식과 다양한 형식들을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해봤고요. 자,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LCDS를 사용을 해야 되느냐 마느냐는, 자, 일단 여기에서 또 우리가 구분했을 때 HTTP나 웹 서비스는 LCDS를 쓰지 않아도 되는,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되겠고, 이 리모트 오브젝트만 꼭 LCDS를 깔아야지만이 자바라는 특정 언어의 그 객체를 쓸 수 있는 그런 형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 메시징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 메시징은 뭐냐면은 이게 실시간 메시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풀링 기능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데이터를 요청하지 않아도 알아서 서버 측에서 우리한테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그런 실시간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자,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 있죠. 만약에 내가 어떤 주가에 관련된 뭐 웹사이트를 들어갔는데, 자, 내가 따로 이렇게 뭐 주소를 치거나 따로 뭐 새로 고침을 하지 않아도 알아서, 예, 알아서, 자, 화면상에 어떤 데이터가 변경이 되는, 예, 계속 변경이 되는. 그러니까 그 변경되는 이유가 서버로부터 데이터를 계속 주기적으로 또는 어떤 시점에 의해서 제공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변경되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바로 그런 기능이 실시간 메시징 기능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실시간 메시징 기능은 RPC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실시간 메시징 기능은 좀 이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데이터 서비스에서 가능한 그런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 데이터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전문적인 어떤 특화된 그런 서비스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메시지 서비스와 데이터 매니지먼트 서비스 두 가지로 나뉘게 되고, 프로토콜, 여기서 사용되는 프로토콜에는 RTMP라는 프로토콜을 쓰게 돼요. 그래서 RTMP라고 하는 것은 이제 리얼타임 메시징 프로토콜 해가지고 이름 그대로 실시간으로 메시징을 전달할 수 있는, 즉 다시 얘기하면 풀링 서비스, 폴링 서비스라고 하나요? 예. 폴링 서비스, 푸시 서비스라고도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푸시 서비스라고 하는 실시간으로 어떤 데이터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그렇죠? 바로 이제 그런 서비스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 포맷도 이렇게 AMF 방식으로 이제 얘를 사용을 하게 되고, 얘네들도 당연히 자바라는 언어의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반드시 LCDS는 꼭 써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실시간
예, 메시징 기능이나 이런 어떤 전문적인 기능을 쓰기 위해서는 당연히 LCDS가 그래서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얘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용도로도 필요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우리가 어떤 출력 방식에 있어서도 다양한 출력 방식도 제공을 하고, 그래서 LCDS, 자, 요거를 또 나중에 설치를 하셔서 해보실 수가 있는데, 자, 일단은 LCDS는 유료입니다. 유료 서비스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 사이트에 가보시면은 익스프레스 버전이라고 해가지고, 하나의 컴퓨터, 하나의 CPU에 해당하는 그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만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예, 제한적으로 무료로 쓸 수 있는 그런 버전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유료 서비스라는 거, 그것도 일단 알아두시고, 어차피 우리가 쓰는 뭐 플렉스 빌더나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돈 주고 사야 되는, 예, 그런 툴이기 때문에 어차피 얘도 그에 대한 대가는 지불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데이터 연동 방식에 대해서, 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